네, 한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표방한 쇼핑 문화 축제죠.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. 올해 벌써 3번째를 맞았다고 하죠. 네, 백화점과 대형 유통업체 외에도 올해는 프랜차이즈 매장들 또 전통시장들도 참여했다고는 하지만 글쎄요, 상시 할인에 익숙한 고객들이 느끼기에는 이 할인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립경제연구소의 이선정 대표입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코리아 세일 페스타, 제가 앞서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뭔지부터 좀 알려주시겠어요? 네, 그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같은 경우에는요,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또 문화관광부에서 좀 주최하는 쇼핑과 관광축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네. 2015년에 이제 메르스 사태가 벌어지면서 워낙 이제 내수가 얼어붙다 보니까 좀 한류를 그때 인기를 끌고 있던 한류를 좀 한류와 좀 더불어 갖고 어떤 관광 쇼핑 축제를 좀 만들어 보자,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정부에서 좀 주도적으로 기획을 했던 면이 좀 있고요. 첫 해에는 뭐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다가 네. 2016년부터 이제 이름을 좀 바꿔서 지금 3년 차가 됐는데 좀 그 문화 관광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좀 특색이 없다라면서 올해부터는 좀 10일로 기간을 좀 줄여가지고 쇼핑에 좀 집중을 해서 진행을 네. 하고 있습니다. 네. 사실 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나 영국의 박싱데이 그리고 중국의 광군제는 이제 내수 진작을 노린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올해가 벌써 3번째잖아요. 그러면 작년, 재작년에는 좀 효과가 있었나요?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뭐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있었던 4분기 민간 소비 지출을 보면 약간 증가한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볼 그래요? 수가 있어요. 오. 그래서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기 민간 소비 지출이 0.27%로 이제 늘었고요. 또 GDP도 한 0.13%, 그다음에 참여 업체의 매출도 한 12% 이상이 증가한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. 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민간 소비 지출이 0.13% 정도 증가한 걸로 이제 조사는 되었습니다. 네. 이게 뭐 앞서 이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나 중국 광군제 이런 것들과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네. 하면은 정말 줄 서서 있다가 미친 듯이 달려가서 사는 막 그런 광경도 TV를 떠오르고 굉장히 싼 값에 사고 막 이러잖아요. 거의 뭐 8, 90% 할인해서 예. 폭탄 세일이라고 하죠. 이런 광경들이 생각이 나서 우리의 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생각하면 글쎄 막 이런 모습들은 떠오르지 않아서 이게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지. 예, 이게 아무래도 이제 행사를 좀 주최하는 이제 주체가 얼만큼 그걸 필요로 하느냐의 문제라고 좀 보여지는데요. 네.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통업체들이 다 직매입을 해갖고 재고를 쌓아놓고 있으면 이게 안 팔리면 그만큼 이제 손실이 되니까 네. 차라리 싸게 팔더라도 박리담회에서 빨리 덜고 그다음에 내년 또 상품들을 들여오고 이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대폭적인 할인을 하게 되는데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통업체가 직매입하기보다는 이제 매장을 임대하는 방식들로 가다 보니까 재고 부담이 그만큼 좀 적게 되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할인해줄 수 있는 할인폭 자체가 좀 적게 되죠. 예, 이게 정부가 아무래도 좀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민간에서 자발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제 한 것과 좀 비교해 봤을 때 적극성이라든지 아니면 할인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여집니다.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군요. 네. 자, 그래서 얼마나 싸게 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작가가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대요. 봤는데 그 대표 할인 상품들이 쫙 적혀 있긴 한데 그 상품을 보니까 뭐 돌침대, 적외선 고기 그릴 또 그리고 소파 뭐 다양한 물품들이 있긴 한데 뭔가 할인 정보도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인지도 나와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. 예, 이제 그 세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업체들로부터 대표적으로 할인할 수 있는 상품들을 신청을 받아갖고 20개 정도를 선정을 했습니다. 네. 대표적인 게 이제 올랜드 TV라든지 아니면 삼성의 의류 건조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뭐 25% 할인이다, 최대 20% 할인이다 이렇게 이제 광고가 뜨긴 했는데 구체적인 제품명이라든지 이제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소비자로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싼 건지 이제 검증을 해보기가 좀 쉽지 않았었던 거죠. 실제로 이제 행사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할인되는 제품 모델들을 그 온라인의 최저가와 좀 비교해 봤더니 오히려 온라인 최저가보다도 못한 경우들도 좀 나오면서 예. 좀 소비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요. 좀 아쉽더라고요. 저도 사실 저 홈페이지를 그대로 들어가 봤거든요. 예.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주말에 쇼핑 같은 거 했을 때 코리아 세일 페스타 한다고 하니까 나름 기대를 안고 홈페이지를 봤는데 생각보다는 좀 휑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소비자 심리 지수가 뭐 지난달에 보니까 넉 달 만에 반등했다고 하는데
글쎄요,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작용할 수 있을까요? 그 작년에 이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끝났던 11월 달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112로 가장 높았었습니다. 네. 예, 그러다가 이제 이것들이 점점 더 내려오다가 올해 8월에 지금 최저점을 지금 예. 찍었다가 9월에 지금 반등했죠. 추세인데 네. 지금 반등된 것들을 보면 주로 이제 지금 현재의 생활 형편이나 앞으로의 생활 전망, 또 이제 수입 전망, 또 소비 지출 전망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많이 개선이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소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으로 좀 낙관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. 네. 뭐 어쨌든 지금 이 기회를 활용해서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니까 뭔가 필요한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어떤 곳들이 참여를 하고 또 어떤 제품이 얼마나 할인되는지 좀 알려주세요. 예, 온라인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. 오프라인에 이제 그 뭐 대형 백화점들 같은 경우에 추석 이후에 이제 할인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네. 여기랑 겹쳐서 좀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. 도심을 이제 뭐 명동이라든지 동대문이라든지 아니면 홍대처럼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심의 5개 지역을 또 선정을 해서 이 오프라인에서도 또 할인 행사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좀 이번에 보면 아무래도 이제 대형 가전업체들의 그 참여가 좀 눈에 띄는데요. LG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랜드 TV를 뭐 25% 할인한다. 그 외에도 이제 청소기라든지 트론 건조기라든지 이런 가전 제품들을 할인을 하고 있고요.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생활가전 상품들을 좀 대폭 30% 정도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40%까지 늘리면 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또 이 좀 관심 있게 가져볼 만한 소식이 자동차 구매 계획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번에 네, 자동차 회사들도 할인에 동참한다 그러더라고요. 네,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. 현대자동차, 기아자동차, 뭐 쌍용자동차 이런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.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그 예상했었던 그 한정 물량이 다 판매가 돼서 이번에 추가로 더 5,000대 네. 정도를 더 이제 추가로 투입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. 네.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차종 할인되어진 차종의 종류도 굉장히 좀 다양하고요. 예,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K 시리즈 또 모닝 같은 것들, 그다음에 네. 쌍용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티볼리나 코란도 같은 이제 대표 브랜드 그 차종 위주로 할인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개별 소비세 인하가 또 주어지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차량 가격 할인에다가 이런 개별 그렇죠. 소비세 개별 혜택까지 소비세 좀 혜택까지 하면 있으니까.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놓치기 쉽지 않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. 저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하면 이제 백화점만 참여하는 줄 알았는데 전통 시장도 할인 판매 들어간다면서요? 네,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과의 어떤 상생을 도모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기획이 되었습니다. 그러다 네. 보니까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백화점에서는 해당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이제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통시장이랑 같이 이제 합작을 해갖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백화점 내에다가 중소기업 제품들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매장들을 좀 해서 평소에 이제 소비자가 사실 이제 질이나 뭐 브랜드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잘 접하지 못했었던 품목들을 좀 다양하게 접해볼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온라인 쇼핑몰도 같이 뭐 참여하는 부분이 있다면서요? 네, 온라인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그 뭐 옥션이라든지 지마켓 같은 이제 온라인 쇼핑몰도 오늘부터 4일까지 4일 동안 이제 세일을 진행을 하는데요. 네.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뭐 첫날에는 패션 잡화, 둘째 날에는 뭐 뷰티, 뭐 리빙 이런 식으로 테마별로 이제 진행을 좀 해서 해당 상품들을 세일을 하고요. 특히 백화점 할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뭐 7% 정도 더 세일을 한다든지 네. 아니면 1+1의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좀 특화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럼 이번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 기간에 물건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이라면 또 어떤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지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좀 짚어주세요. 아무래도 대형 가전이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정된 모델이나 품목들이다 보니까 본인이 원했었던 그런 사양과 좀 다를 수 있거든요. 그럴 수 있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비교해서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. 네.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우리나라 8개 카드사 중에 5개 카드사 정도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품목 금액이 큰 경우에는 해당 본인이 갖고 계신 카드가 해당이 안 될 경우에 조금 좀 해당되는 카드들을 미리 좀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그냥 가격이 싸다라고 해갖고 접근하셨을 때는 막상
물건을 가졌을 때 그 물건에서 오는 이제 만족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평소에 좀 고민을 하셨던 품목 위주로 제품을 구입하시는 쪽이 좀 알뜰하고 현명한 소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. 싸다고 충동 구매해서는 안 되겠죠? 네, 당연히 싼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, 내가 평소에 이 제품이 없어서 뭐가 불편했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제품을 가져도 만족이 그만큼 채워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네. 업체 여러분들도 싼 게 비지떡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. 이선정 대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감사합니다. 들었습니다.